안녕하세요. 긴 여행 한번 다녀왔다가 기절 초풍할 뻔했던 여자입니다. 이곳 사연자분들께선 참 각양각색의 일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항상 그런 사연을 듣기만 하다 문득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고 싶더군요. 다른 분들 사연에 비하면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선 나름대로 충격이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사연에 한번 귀 기울여 봐 주시겠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무대 연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대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나 CF 일도 하는 등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그런 제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연애했던 남편이었죠. 전 그런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남편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해주며 제게 한 가지 양해를 구했었어요. 사실 우리 집안이 좀 장남 위주로 돌아가는 집이야. 우리 아버지도 장남이셨거든. 뭐든 좋은 건 다 형 거고 사실 나랑 여동생 둘은 평생 들러리 취급받고 살았어. 그래? 속상했겠다. 난 오빠가 어두운 모습은 전혀 안 보여서 몰랐어. 어릴 땐 많이 속상하고 서운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물론 서운함은 가득 쌓였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나도 동생들도 그냥 내 부모님 내 형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얼굴 보고 사는 거야. 성인 되자마자 각자 집에서 독립해서 말이야. 그래서 난 괜찮은데 고은이 너랑 결혼하면 네가 피해를 볼까 봐 그게 걱정돼. 고은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형이 너한테 불합리하게 행동하면 다 막아줄게. 그리고 우리 집도 중요한 날 아니면 안 가도 되니까 나 믿고 네 인생 맡겨봐 주면 안 될까? 저는 그런 남편의 곁을 평생 지켜주는 길을 택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겪어보니 남편 말대로 시댁은 장남이든 시숙만 최고인 집안이었죠. 얘 새아가 넌 바닥에 앉거나 저기 옆자리 가서 앉아. 거긴 우리 큰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상석이야. 거긴 나도 네 시아버지도 다른 애들도 아무도 못 앉아. 결혼 주 시댁에 가서 소파에 아무 자리에나 앉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가 그런 절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비키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무안하기 짝이 없었죠. 이제 막 새 식구 된 사람이 어디 앉으면 좀 어떻다고 사람한테 무안을 주세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남편은 딱 잘라 절 감싸줬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선 시부보다도 시숙이 제일 상전이었어요. 시부는 나중에 자신들 제사 지내줄 장남 빼곤 다른 자식들은 밥만 축내는 식충이들이었다는 말을 술에 취해 떠들기도 했죠. 남편과 시누이들은 익숙하다는 듯 눈만 꾹 감으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부하가 치밀더군요. 그때 남편과 큰 시누이가 양쪽에서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참으라는 듯 말리고 제 뱃속에 큰애이던 딸이 들어있지만 않았더라도 제가 정말 술상을 뒤엎었을지도 몰라요. 또 나중에 안 사실인데 시부모는 시숙이 결혼할 땐 노후 자금까지 털어 서울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하는데 돈을 보태줬다고 해요. 물론 다는 절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는 보태줬다고 하더군요. 나머진 시숙과 형님이 모았던 돈에 대출도 많이 껴서 신혼집을 구매했던 거죠. 저와 남편 그리고 두 시누이가 결혼할 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요. 또 시숙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성미를 지녔었는데요. 어머니, 저 맞춤 정장 좀 한 벌 사주시면 안 돼요? 회사 동기놈이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꾸 지까짓게 저보다 잘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넥타이도 구두도 정장도 다 명품만 휘두르고 다니면서요. 저 분해서 못 참겠다고요. 집사람은 정장 산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냐면서 절대 못하게 해요. 형님의 반대에 부딪힐 때면 시숙은 시부모에게 돈을 타가곤 했습니다. 시댁도 형편이 여유롭진 않은 편이었는데 노후 자금까지 시숙에게 다 준 마당에 시부모는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 시숙에게 퍼주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큰 시누이가 전세 사기를 당해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땐 완전히 나 몰라라는 걸 보고 혀를 찼어요. 엄마, 아빠, 저희 진짜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시댁 어른들도 형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당장 1,0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500이라도요. 평생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부모 노릇 다 한 거지. 어디 다 커서 부모 돈을 뜯어가려고 들어? 없어. 결국 그때 전 남편과 상의 후 시누이에게 많이는 못해도 최대한 도움을 줬습니다. 시누이들은 제게 정말 살갑게 잘해줬거든요. 이제 막 결혼했던 작은 시누이는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며 큰 시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었죠. 그리고 큰 시누이 내외는 정말 고맙다며 전세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 저희에게 이자까지 더해 돈을 갚았습니다. 할머니, 저 넘어졌어요. 뭐? 아이고, 우리 장손, 무릎 다 깨진 거 봐라. 아이고, 이 헬미 마음 찢어지게. 시부모는 나중엔 심지어 손주들까지 차별했어요. 한 번은 다 같이 외식하러 나갔다가 시숙네 2 아들 중 큰애가 넘어져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릎 좀 까진 걸 가지고 시모는 눈물까지 흘려댔고 시부는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며 야단 법석을 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엔 저희 둘째인 아들이 놀다 넘어져 턱을 꿰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턱에 큰 반창고를 붙이고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이러는 겁니다. 턱이 찢어졌었다고? 아유, 시간 지나면 자연스레 붙을걸. 무슨 응급실까지 갔다 왔니? 너도 참 유난이다, 유난. 무릎 좀 까졌다고 손주 응급실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뭘. 저희 정도면 평범한 부모죠. 그때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가시가 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었는지 시모는 제게 눈알만 마구 불아렸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렇게 시부모가 오냐오냐 키웠던 시숙은 돈을 우습게 아는 것도 문제였지만 성격도 이기적이고 정말 교양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들어누워서 자기 엄마에게 이거 가져다 달라, 저거 가져다 달라 하는 건 기본에 식당 같은 곳이라도 가면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건방지게 굴었죠. 어이, 여기 반찬 다 떨어졌잖아. 네? 그럼 더 달라고 말씀하시지. 뭐야? 어이, 아줌마. 아줌마가 그렇게 센스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딴 데서 이렇게 반찬이나 나르고 있는 거야? 손님이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뭐라고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이봐요. 남의 아들한테 지금 놈이라고 했어요? 우리 귀한 장남한테?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주버님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한 번은 그 도가 지나쳤다가 크게 싸움까지 일어날 뻔했습니다. 시모까지 합세해 시숙 편을 들었거든요. 놀란 제가 제일 먼저 종업원 분께 사과드리고 시모와 시숙을 말렸죠. 남편과 시누이들, 시매부들도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며 시숙과 시모에게 뭐라고 했고요. 또 언젠가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저희 딸과 아들이 TV 앞에서 좀 제잘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함께 만화 영화를 보면서요. 그런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시숙이 벌컥 문을 열더니 쥐방울만한 놈들이 시끄러운 놈들이 이놈 저놈 하며 저희 애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평소엔 그래도 남편을 봐서 나는 입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참았었는데 제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못 참았던 거죠. 아주버님, 당장 저희 애들한테 사과하세요. 애들이 대낮에 좀 떠들 수도 있지?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면 될 걸. 걔의 자식이니 뭐니 하는 욕을 왜 해요? 제가 평생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우스워 보이세요? 지금 아주버님은 호랑이 코털을 건드린 거라고요. 그땐 잠깐 슈퍼에 다녀오느라 남편도 옆에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시모와 시부가 건방지게 어디서 시숙한테 언성을 높이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숙은 제 앞에서 적어도 한풀 정도는 꺾인 모습을 보였죠. 미안해, 동서. 내가 그때 친정에 일이 있어서 못 갔더니 우리 남편이 또 난리를 쳤었다며? 아,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못 살아, 진짜. 내가 미안해서 다음에 애들한테 용돈이라도 줘야겠다. 정말 안타깝게도 시숙의 아내이던 형님만은 너무 멀쩡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시숙의 사치 때문에 시숙과 늘 다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호사로 일하며 맞벌이를 하면서도 독박 육아까지 해내던 성실한 분이기도 했죠. 제멋대로였던 시숙은 애들에겐 관심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동생들조차 상대하기 싫어하던 시숙을 어떻게든 인간을 만들려 화도 내고 어르기도 하던 인내심 강한 분이기도 했어요. 당신 지금 당신 부모뻘 되는 분께 무슨 짓이야? 당장 사과드려.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이 성질이 좀 불같아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힘든데 도움 못 드려서요. 제가 비상금을 털어서라도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아가씨 큰오빠 씀씀이요. 저도 정말 그 씀씀이 감당하랴 집 대출금 갖고 애들 키우랴 숨도 못 쉬고 살고 있어요. 형님은 시숙이 밖에서 잘못을 하면 큰 소리를 치며 시숙에게 화를 냈고 늘 시숙을 대신해 사과라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는 장남을 잘못한 사람 취급했으니 시부모도 시숙 아들들은 좋아했을지언정 형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아내라는 게 제일 먼저 서방 편을 들어줘야지. 어디서 저런 게 맏며느리라고 들어왔는지 원. 어머님, 제가 보기엔요. 가족들 중에 형님만이 아주버님을 제일 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요. 아주버님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하시잖아요. 형님은 시부모에게 좋지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신혼집 구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아니냐며 두 분께 잘하려 하시더군요. 전 너무 착한 형님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님을 끝없이 헐뜯던 시모의 말이 듣기 싫어 한 번은 이런 속내를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럴수록 시모는 저를 더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시부모와 시숙은 너무 싫었지만 남편과 형님 시누이들을 봐서 저는 딱 기본적인 날에만 시댁에 오가긴 했었어요. 시매부들도 착한 사람들이라 딱 저만큼은 사이도리를 하며 살았었고요. 그렇게 시댁에 모인 날 시부모가 잠들고 나면 모든 형제들 배우자들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며 수다 떠는 즐거움도 나름 있었죠. 시숙이야 끼지 못하고 술주정만 부리다 잠들곤 했지만요. 근데 형님, 아주버님 최근에 뭐 주식으로 떼돈이라도 버셨어요? 아니, 전부터 씀씀이 크신 건 알고 있었지만 요샌 그 스케일이 다르던데요. 저번 명절 땐 그 비싸다는 알싸 시계를 차고 오시더니 이번에 새 차까지 뽑아오셨잖아요. 그 사람 총각 시절에 주식으로 크게 돈 잃은 뒤론 주식은 쳐다도 안 봐. 사실 나도 잘 몰라. 동서 말대로 요즘 자꾸 혼자 백화점 가서 명품 시계, 가방, 옷 이런 거 잔뜩 사들고 오거든. 나는 고사하고 애들 거 먼지 한 톨도 안 사오지만 말이야.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냐고 했더니 신경 끄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 어이없어서 진짜. 큰 새언니, 혹시 오빠 대출까지 막 받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큰아가씨. 이미 그건 제가 다 확인해 봤죠. 아마 또 어머님, 아버님 주머니 털고 다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같이 쓰자고 할까봐 저한텐 입 꾹 다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인간이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런 우리의 대화 주제는 한동안은 시숙의 한 단계 높아진 사치 수준이었어요. 형님은 그 돈이 시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고, 우린 모두 수긍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또 어디 꽁꽁 숨겨뒀던 돈을 시부모가 시숙에게 퍼주고 있나 싶어 했던 거죠. 그쯤엔 그 착한 형님도 딱 자기밖에 모르던 시숙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시숙 얘기를 할 때마다 좋은 소리를 못 하시더군요. 그런 시숙 때문에
제가 시댁에서 크게 언성을 높인 일도 있었습니다. 사치를 하려면 조용히 하던지 시숙은 언제부턴간 형제들에게 그렇게 돈 자랑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엔 10년 가까이 됐던 저희 차를 막 비하하는 겁니다. 야, 고장우, 너네도 둘이란 자식이 차가 저게 뭐냐? 애들도 요새 알 건 다 아는데 아빠가 저런 똥차 끌고 다니면 애들이 창피해. 넌 차 새로 살 돈도 안 모으고 살았냐? 참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남편은 평소처럼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는 식으로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시숙은 남편 발톱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발끈해서 시숙에게 소리쳤어요. 아주버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이 어디서 저런 새 차 사실 돈이 생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버님이 일을 해서 번 거든 아니든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치 부리는 데만 돈을 그렇게 써서 되겠어요? 아주버님 살고 계신 그 집 아직 대출금도 한참 남았죠? 형님은 알뜰하신데 아주버님 때문에 집에 돈이 안 모이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저희 남편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돈 자긴 쓰지도 않고 다 저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돈 아끼고 아껴서 차는 못 바꿨어도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한 거 아시죠? 저희가 그럴 동안 아주버님은 집 대출금도 다 못 갚고 뭐 하셨어요? 뭐예요? 재수 씨, 뭐 잘못 먹었어요? 저희 집 장남이에요, 장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게 자기도 듣기 싫은 말을 왜 자기 동생한테 하세요? 앞으로 또 제 남편 무시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오나. 그때 시부모까지 제게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그렇다고 뭐 어쩌겠어요.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요. 형님에겐 사실 그렇게 내지르고 너무 죄송했는데 나중에 형님은 깔깔 웃으며 말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통쾌했다면서요. 자기에게 뭐라고 할 땐 가만히 있던 남편도 시숙에 이어 시부모까지 제게 화를 내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줬죠. 한편 그때 시숙에게 했던 말 그대로 당시 우린 새 집으로 이사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갔던 25평 집에서 쭉 살다가 결혼한 지 11년 만에 대출금도 다 갚고 돈을 더 모아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던 거죠. 저도 남편도 연차가 쌓이며 벌이가 많이 늘었고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산 결과물이었어요. 이 사연엔 아무래도 주 내용이 시댁 관련 이야기다 보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 결혼 생활엔 행복한 나날이 훨씬 많았답니다. 친정 식구들과도 정말 사이좋게 지냈고 딸과 아들을 잘 키우려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더 행복할 미래를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달랐나 봅니다. 엄마, 우린 왜 가족끼리 어디 여행도 한번 안 가요? 다른 집 애들은 방학이면 다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간다, 제주도 간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도 너희 어릴 땐 한 번씩 갔었어.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1박 2일로 양평 다녀온 거 기억 안 나? 그거 작년에 다녀온 거잖아요. 저도 진호도 맨날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항상 바빠요? 우린 안중에도 없이요. 미안해 윤경아. 엄마랑 아빠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더 노력할게. 연출 일을 하던 저도 유독 출장도 잦고 바쁜 회사를 다니던 남편도 정말 많이 바쁘게 살았는데요. 우린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서운함을 느꼈던 거예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애들은 조금씩 우리에게 불만을 표출하더니 한 번은 엉엉 울며 딸이 이러더군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듣고 산 말이 미안하다는 말인 건 아세요? 밥 먹었니? 어서 와. 이런 따뜻한 말이 아니라요. 진짜 미안하면 우리 위해서 시간 좀 더 내주셔야 했던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텐 일이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젠간 애들이 이해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못 해줬다는 깨달음이 생기더군요. 윤경이가 그런 말을 했어? 아, 미안해라.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부모였나 봐. 그러게, 곧 애들도 방학인데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 좀 해보자.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굉장히 속상해 하더군요. 남편과 전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아이들과 하러 가기로 결정했어요. 마침 곧 애들도 방학이었고 남편도 잘하면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마침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려던 상황이었는데 면접 후 입사 시기를 조율 중이던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다고 했죠. 회사 퇴사하고 한 달 정도 애들 위해서 푹 쉬지 뭐. 당신은 괜찮겠어? 나도 스케줄 잘 조정해 볼게.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애들이 먼저지. 더 이상 부모 자격을 잃어서야 되겠어. 그렇게 전 스케줄을 조정했고 남편은 퇴사 후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한 뒤 저희 가족은 제주도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나게 됐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년 뒤에요. 엄마, 아빠, 우리 진짜 제주도에서 한 달이나 있어요? 엄마, 아빠 진짜 일 안 가고 우리랑 계속 같이 있어요? 진짜요? 가서 막 일하는 거 아니고요? 몇 번을 물어, 우리 아들. 그렇다니까. 우리 한 달 내내 늦잠도 푹 자고 수영도 많이 하고 놀다 오자. 우와, 신난다. 엄마, 아빠 짱!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아이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밝은 아이들의 얼굴을 본 게 오랜만인 것 같다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주도로 떠난 우린 숙소 근처 바닷가에서 마음껏 해수욕도 하고 3일에 한 번꼴로 제주도의 가득한 오름도 이곳저곳 올라보면서 유유자적한 나날을 보냈어요. 엄마, 빨리 오세요. 엄마가 제일 꼴찌예요. 누나랑 아빠는 벌써 저만큼 갔어요. 아유, 아들, 엄마 힘들어. 엄만 좀 천천히 갈게.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빨리 안 가도 돼요. 엄마랑 놀 시간은 내일도 모레도 많으니까요. 수영도 경치 구경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던 스노우쿨링도 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좋았던 건 엄마 아빠를 쉬지 않고 불러대며 너무 행복해했던 아이들의 얼굴이었죠. 그렇게 쉬다 보니 내 인생 중 한 달을 통째로 쉬어본 게 임신 막달 빼곤 언제였던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쉼의 미학을 깨달은 남편과 전 이후론 한 번씩 무리해서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휴가를 보내곤 했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린 아이들과도 진솔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었어요. 윤경아, 진호야, 엄마랑 아빠한테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 엄마랑 아빠는 다 너희를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건데 그게 오히려 너희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 치, 저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새우 싸는 것보단 엄마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갈 테니까 우리 윤경이랑 진호가 엄마 아빠 조금씩만 이해해 줄래? 엄마 아빠도 부모는 처음이잖니. 우선 엄마랑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 일 때문에 자주 못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내서 우리 윤경이랑 진호 옆에 실컷 붙어 있겠다고. 자, 약속. 고맙게도 아이들은 남편과 저의 서툰 진심을 이해해 주었어요. 행복했던 한 달간의 여행은 정말 두고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시간이 끝나자마자 제 인생 최고로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뭐야? 집이 왜 이래? 여기 남자 것 같은 신발도 있는데? 조용히 해봐, 여보. 너희들도 아무래도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온 우린 경악을 했습니다. 분명 깔끔히 정리하고 갔던 집이 엉망이었거든요. 소파 위에 나란히 올려놨던 쿠션은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고 싱크대에 잔뜩 쌓여있던 설거지거리와 식탁 위를 뒹굴고 있던 과자봉지, 거실 화장실 앞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수건들과 남자 속옷들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투성이었어요. 남편은 신발장에 놓여있던 신발을 보고 조용히 해보라며 문이 닫혀있던 안방을 향해 다가가더군요.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 안에선 드르렁 하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누구야 당신? 꼼짝 마! 뭐야? 저는 우선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고 가장 앞장서 있던 남편은 한 손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침대에서 자다가 화들짝 놀란 남자를 본 순간 우린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형이 여긴 어떻게 들어와 있어? 그 사람은 바로 시숙이었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순간 말문까지 막히더군요. 남편은 그제야 야구방망이를 내려놨고 저와 아이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몇 번 몰아내신 시숙은 뻔뻔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더라고요. 뭐 어떡해? 아, 비밀번호? 어머니가 알려주던데. 순간 아차 싶더군요. 결혼주 시모는 말도 없이 안성이었던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반찬을 싸온 적이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찬 해다 줬으니 용돈 좀 내놓으라는 뜻으로요. 그때 저도 남편도 일하는 중이었던지라 그래도 멀리서 온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어요. 근데 시모가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저흰 비밀번호를 잘 까먹던 남편을 위해 쭉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여길 왜 와 있나 싶어 남편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때 시숙의 입에서 나온 그 이유라는 건 정말 기가 막혔죠. 나 갈 곳 없어서 여기 왔어. 나 이혼당했거든. 뭐? 이혼? 갑자기? 대체 그 천사 같은 형수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내가 5년간 회사에서 진짜 조금씩 공금횡령을 좀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딱 걸렸거든. 그래서 돈 못 갚으면 감옥 갈 판이라고 우선 집부터 좀 팔자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이혼하자는 거야. 진짜 의리 없지 않냐, 니 형수? 안 그래요, 재수 씨? 뭐라고요? 공금 횡령? 아주버님, 양심이 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까먹은 돈이 얼만데 이젠 아주버님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집까지 팔자고 했다고요? 대출이 잔뜩 있었어도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요? 아휴, 제가 형님이었어도 아주 거품을 물었을 거예요. 아이, 범죄는 무슨. 액수도 적어서 돈만 물어내면 그쪽에서 고소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무슨 범죄예요? 아무튼 당장 감옥 갈 수는 없으니까 우선 멋대로 집을 금매로 내놨어요. 따지고 보면 그 집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돈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분하든 제 마음 아닌가요? 그랬더니 당장 이혼하자면서 애들 데리고 친정까지 가버리길래 저도 너 같은 의리 없는 여자 필요 없다고 이혼 소리에 도장 찍어버렸죠. 금매로 내놨던 시숙의 집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팔렸다더군요. 시숙은 그 집을 팔고 남은 대출금은 갚은 뒤 형님에게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론 회사 돈을 갚아버렸으니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워낙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았으니 우린 시숙 내에 그렇게 큰일이 생긴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시숙이 오갈 곳이 없어졌을 때가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막 떠난 직후였고 자기도 창피했는지 그때까지 시부모에게 아무 말도 안 했던 시숙 때문에 그제야 시부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 저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집을 내놨으면 그 사이에 이사갈 집을 구했어야지 왜 여길 와요 대체? 나도 알아는 봤죠.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론 방 한 칸짜리 월세방 구하는 게 전부인데 내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우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숙박업소 전전하면서 거의 2주를 버텼던 거죠. 돈이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댁이라도 갔으면 되잖아요. 안성을 가라고요?
아유, 난 서울이 체질이에요. 없어 보이게 안성이 뭐예요? 사람 사는데 서울이 최고예요, 최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해도 돈도 없대지. 저도 진짜 곤란했다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걸 못 보겠는지 2주 전쯤에 절 여기로 데리고 오시잖아요. 재수 씨네 지금 제주도 가 있다면서요. 저도 처음엔 잠깐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여기 제법 좁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신축이고.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회사 돈을 야금야금 횡령하며 사치를 부렸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그걸 딱 걸린 뒤 형님에게 끝내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됐던 거죠. 그 와중에도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겠다는 저 황당한 생각도, 염치도 없이 주인도 없는 집에 기어들어왔던 저 뻔뻔함도 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문득 여행 중 시모에게 전화 왔던 일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니들 지금 집에 있니? 아니요, 저희 지금 제주도 와 있어요. 아이, 거긴 왜? 애들이랑 한 달 정도 여행 왔어요. 아, 왜요, 어머님? 한 달? 아, 그럼 너희들 언제 오니? 한 2주쯤 뒤에요. 그래? 아, 알았다. 그때 무슨 용건인가 싶었는데 그때 시모는 이때다 싶어 시숙을 저희 집에 데려왔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시모나 좋다고 따라온 시숙이나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시숙에게 화를 냈어요. 적어도 우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야? 물어봤으면 너나 재수 씨가 퍽이나 오라고 했겠다. 우선 와서 자리부터 잡아야 계속 여기서 지내든 잠깐만 지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저기 재수 씨,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전 이 집 꽤 마음에 드는데 저 당분간만 여기서 신세 좀 질게요. 전세금 모을 때까지 정도? 예? 절대 안 돼요. 저희 집에 방도 없거든요. 그리고 15년 넘게 집 대출금 갚는 것도 별 관심 없던 분이 전세금을 모아요? 어느 세월에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저나 저희 애들, 저희 남편한테 한 짓을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무리한 모습만 봐도 전 아주버님이랑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가족끼리 진짜 야박하네. 하지만 갈 곳이 없던 시숙은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어? 아이, 뭐야. 니들 오는 날이 오늘이었나? 아이, 마침 잘 됐다. 저녁 장거리 봐왔는데. 아이고, 며칠 못 와봤더니 집이 지저분하네. 얘, 애미야. 너 얼른 집 정리하고 네 시숙 밥 좀 차려라. 불고기거리 사왔으니까 양념 재워서 불고기 좀 만들어.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우릴 보고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제게 시숙밥을 차리라더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전 솔직히 제가 황당한 악몽이라도 꾸고 있나 슬쩍 허벅지까지 꼬집어 봤습니다. 그만큼 이 광경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꿈이 아닌 걸 깨닫고 시모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뭘 만들어요? 어떻게 작은 아들 집에 말도 없이 이혼당한 큰아들 멋대로 데려앉혀 놓을 수가 있으세요? 당장 짐 다 싸서 아주버님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집에 데리고 가든가 어디 집을 구해주시던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아휴,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멀쩡히 동생 집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디를 보내니? 애가 워낙 세련된 애라 서울 아니면 못 산다는데 니들이 좀 데리고 살면 되지. 저희가 왜요? 저희 방도 없다고요. 없긴 왜 없어. 방이 3개나 되는데. 저기 우리 용화한테 니들 안방 내주고 넌 윤경이랑 장우는 진우랑 자면 되지 않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거실이나 작은 방 하나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방을 내달라고요? 그럼 우리 용우가 우리 집안 장남인데
아랫사람인 니들이 당연히 깍듯하게 보살펴야지. 특히 애미 너. 원래 며느린 시댁 종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남편이 잘못 좀 했기로써니 바로 이혼해버린 큰애 전화해서 아주 난리를 쳐줬다. 애미 너도 그딴 식으로 행동했다간 네 자식들이 그 벌 대신 받는 거야.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보살피시고요. 어머님도 지금 제 남편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 언젠가 크게 돌려받으실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요. 진짜 불고기 같은 소리 하네. 내 속에선 천불이 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옆에 있던 캐리어를 통째로 시숙에게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얼마나 제 남편을 무시했으면 이런 짓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렇게 시모에게 떠드는 동안 남편이 잠잠하더군요. 원래 같았으면 저보다 더 난리를 피웠을 사람이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연 남편은 갑자기 아주 황당무계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아무리 그래도 말버릇이 그게 뭐야? 뭐라고? 나도 솔직히 황당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고 형인데 당신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형, 그래. 그냥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 갈 곳도 없는데 동생이 돼서 형을 내쫓을 수야 없지. 어차피 이 집에 내 지분이 더 많으니까 괜찮아. 야, 진짜지? 고장호, 네가 이제야 이 형을 좀 깍듯하게 대하는구나. 어쩌겠어. 내가 동생이고 형은 형으로 태어난 걸. 여보 뭐해? 얼른 짐 정리하고 밥 차려. 형 배고프겠다. 남편은 갑자기 시숙과 시모 편을 들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미쳤나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잘 보니 남편이 은근슬쩍 제게 윙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밥을 차리라는 말을 재개하고선 미세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밥 차린다고 하지 마, 여보. 나만 믿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제야 전 역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구나 싶어 우선 잠자코 있었어요. 내심 계속 화를 내는 척하면서요. 반면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시모와 시숙은 의기양양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들었죠? 내 동생이 하는 말. 정 싫으면 재수 씨가 여기서 나가던가요? 예, 역시 내가 아들 하나는 똑부러지게 키웠구나. 아이, 못 들었어? 얼른 나가서 밥 차려. 아유, 진짜 이 사람이 제주도 다녀오더니 돌 하루방이 됐나? 됐다, 됐어. 형, 어머니, 그냥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 나가서 먹어요. 당신은 여기서 짐 싹 다 정리하고 형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안방 정리해 놓고 있어. 알았어? 남편은 제게 짐짓 인상을 쓰며 말하곤 시모와 시숙을 데리고 나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숙은 야, 왜시? 우리 뭐 먹냐? 한우 먹자, 한우. 나 한우 땡겨. 술도 네가 쏘는 거지? 하며 신나 있었죠. 그리고 한참 뒤 전 남편에게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차 끌고 어머니랑 형 최대한 먼 동네로 데려왔거든? 여기서 한우도 실컷 주문하고 술도 먹여서 시간 끌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형 짐 다 챙겨서 퀵으로 이 가게로 보내버려. 그냥 말로 해선 절대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머리 좀 쓴 거야. 최대한 빠르게. 알았지? 가게 주소 문자로 보내놓을게. 이야, 정말 누구 남편인지 머리 한번 잘 썼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을 걸 알고 그냥 장꾀를 썼던 거예요. 저는 남편 말대로 시숙의 짐을 싸서 최대한 빠르게 퀵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와 제게 사과부터 하며 이러더라고요. 형이랑 어머니 때문에 많이 놀랐지?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내 가족 때문에 당신한테 늘 염치가 없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했어? 퀵 보냈다는 당신 문자 받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배탈이 났다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빠져나왔지. 술값도 한우값도 하나도 계산 안 하고.
그들은 그렇게 좀 당해봐도 돼. 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형도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 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내 진짜 가족인 당신이랑 애들만 더 괴롭게 할 것 같아. 나도 이젠 부모님께도 형한테도 없는 정도 다 떨어졌어.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 가족을 버리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손을 살짝 잡아줬는데 남편은 정말 괜찮다며 씩 웃어 보였어요.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이 덧나다 굳은 살까지 박혀버려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도 않다면서요. 한편 잠시 뒤 시모와 시숙은 시숙의 짐을 받은 것 같더군요.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히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이 아이 호로 자식아, 한참을 안 돌아서 이상하다 했더니 네 형 집을 왜 여기로 보내? 그렇게라도 해야 형도 어머니도 나갈 것 같아서요. 전 제 집에 형 받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또 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 이제 형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안 보고 살 겁니다. 감사한 건 살면서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하지만 남편은 거의 자기 할 말만 다 뱉은 뒤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자 시모는 이젠 제게 전화를 걸어댔는데 남편은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니들 진짜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여기 한우랑 술값만 해도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 당장 여기 식사비부터 보내. 얼른. 싫어요. 그렇게 낼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어머님,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 받은 거예요. 이게 보내라는 돈을 안 보낸다고 하면서 어디 헛소리야? 어머님, 전 아주버님처럼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을 난생 처음 봤는데요. 그런 아주버님을 그렇게 멋진 결과물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반성 좀 하고 사세요. 그 잘난 장남 잘 끌어안고 사시면서요. 전 어머니께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산 제 남편 잘 돌보면서 살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 당장 시모와 시부, 시숙의 번호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젠 정말 그 지겨운 사람들을 안 보고 산다는 생각에 속이 다 후련했죠. 그 뒤 시숙과 시모는 잔뜩 약이 올랐는지 저희 집 앞에 또 쫓아와 난동을 부렸는데요. 저와 남편은 망설임 없이 경찰을 불러 그 둘을 쫓아내버렸답니다. 물론 비밀번호는 이미 바꾼 뒤였죠. 결국 시모는 시숙을 데리고 안성의 시댁으로 간 것 같더군요. 그날 늦은 밤 시부까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하며 난리를 쳤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부에게도 절연을 선언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뭐? 그 인간이 거기 가 있었다고? 미안해, 동서. 괜찮아요. 형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근데 형님, 왜 그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나중에 형님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형님은 경악을 하며 제게 사과하더군요. 그리곤 처음엔 자기도 시숙에게 너무 화가 나고 경황도 없어 제게 연락할 생각을 못했고 나중엔 저희가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좋은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혼 얘긴 동선에 돌아와서 해도 되니까 말이야. 근데 미리 말해주고 조심시킬 거 그랬다. 하긴 내가 미리 말했어도 누가 그런 황당한 일을 예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요, 형님. 아무튼 이혼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애들이랑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런 형님의 행복을 빌어드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시숙 대신 형님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죠. 기가 막혔던 건 염치도 없지. 며칠 뒤 시모는 시숙을 부천 쪽에 살던 큰 시누이네에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먼 지방에 살던 작은 시누이네엔 안 갔었지만요. 진짜 엄마도 큰오빠도 양심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긴 서울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무슨 김칫국을 마시고 있나 싶어 당장 내쫓아버렸어요.
안 그래도 작은 새언니네한테 했던지 전해 듣고 저도 막내도 그 셋이랑 인연 끊고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두 시누이마저 결국 시부모와 시숙을 끊어내버렸어요. 이후 시모와 시숙은 몇 번 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모두 무시해버렸어요. 저야 뭐 이미 다 차단해버렸으니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난 얼마 전 저는 작은 시누이에게 시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시누인 얼마 전 시모가 하도 전화를 걸어대기에 짜증나서 전화를 한번 받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펑펑 울면서 시숙이 집에 있던 돈이며 금반지까지 전부 훔쳐서 달아났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그게 어떤 금인데, 에휴, 내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인데 그 망할로 네 아버진 완전히 할아 누웠다. 니들 중에 누구라도 와서 우리 좀 들여다봐라. 시모는 이렇게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인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네요. 그렇게 장남만 최고라고 감싸고 살더니 진짜 꼴 좋다. 엄마도 아빠도. 왜? 내 말이 너무해? 그럼 나 이렇게 서럽게 키우지 말았어야지. 난 엄마 그런 하소연 들어도 동정해줄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나한테도 언니한테도 작은 오빠한테도. 그렇게 다른 자식들을 서럽게 만들었던 시부모는 아주 처량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꼈던 장남에게도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모두 외면받은 거죠. 그리고 언젠간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살던 시숙도 큰 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형님은 다행히 조카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데 조카들도 자기들 아빠라면 끔찍해한다고 하니 아마 시숙은 나중에 아주 외로운 노후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제 자신에겐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 뿐이라며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며 살고 있어요. 인연 끄는 형 대신 제 남동생에게 친형제처럼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제주도 1달 살기 이후 남편과 전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인데 다행히 아이들은 저희를 나름대로 이해해주며 저희는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이런 온전한 저희의 가정이 부디 시부모로 인한 상처가 굳은 살처럼 남아있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작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업자득과 비슷한 말로 자신이 저지른 일은 결국 자신이 받게 된다는 말이죠. 한 자식만 편애하며 다른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다 이도저도 아닌 신세가 된 시부모님처럼요. 다른 사람도 아닌 4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것처럼 처량하고 서글픈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외면받은 것도 버릇없이 키운 시숙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도 결국 시부모 자신들 탓이잖아요. 부디 제 사연이 자식들을 차별하며 자식들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산 몇몇 분들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수가 부디 평생에 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